예, 이번 시간에는 개정과목 및 조교 등록 중에서 조교와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교 관련되는 부분은 조교에 대한 등록에 대한 기능을 한번 보시면 같은 내용의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에 입력의 편의를 위해서 등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교는 어떤 회계적인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거래를 설명해 주는 요약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한 요약 문구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이 된다, 동일하게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조교 등록을 통해서 등록된 조교를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교의 등록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세무조정 시에 한도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세무조정할 때 우리 법인세나 소득세 세무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미치는 기능들을 조교 등록에다가 그러니까 등록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 결산 시에 재고자산 등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재고자산은 그러니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품 매출원가로, 제품은 제품 매출원가, 원재료는 원재료비로만 그러니까 대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상품이 기부금이나 다른 쪽으로, 접대비나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조교에서 그렇게 다른 쪽으로 움직였다, 매출원가 이외에 다른 쪽으로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표시를 해줘야만이 우리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걸로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서식 작성할 때도 영향을 줍니다. 자, 이 부분은 조교 등록을 통해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의제 매입세 공제라든가 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가가치세 등록과 관련해서 신고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조교를 등록하는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능의 경우에는 조교 등록을 사용자 편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세무신고로 연동이 될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랑 프로에서 아예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조교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내용이 고정조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조교라고 하는 부분은 결산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 개인 세무조정과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결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세무사랑 프로에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조교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고정조교의 코드 번호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걸로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의 접대비 지출의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접대비 지출했을 때 3만 원 초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자, 3만 원 초과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프로그램이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되고 미사용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요. 그때 고정조교 코드로 한다. 1번 조교로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고정조교 사용 개정 과목 예시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재고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상품, 원재료, 제품, 부재료 관련되는 부분은 결산분계, 부가가치세 작성 신고와 연계되어 있고요.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 계산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은 인정이자 계산할 때 인별로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표를 입력을 할 때 여러분들은 법인세나 소득세나 또는 부가가치세와 연계되는 내용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98페이지에 개정과목 및 조교 등록의 조교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개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개정 코드부터 시작해서 쭉 표준재무제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외화와 업무용차 내용이 있습니다. 자, 외화와 업무용차는 다음 시간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부분에 보시면 현금조교, 대체조교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813번 개정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적요 보시면 현금 적요, 대체 적요, 고정 적요가 있죠. 자, 고정 적요가 있는데, 자, 적요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성격에 대한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현금 적요나 대체 적요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까만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고정적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적요는 파란색 또는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고정적요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신고와 연계가 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적요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고정적요 코드 번호를 사용해서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재 99페이지에 보시면 개정 과목 134번 개정 과목 있습니다. 134번 개정 과목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정적요 1번, 4번, 1번, 4번 고정적요로 부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상품 14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 개정도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 고정 적요 나옵니다. 고정 적요 보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 시 자동 반영분, 재활용 폐자원 매입 신고 시 자동 반영분, 그 다음에 타개정 대체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와 결산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도 마찬가지죠. 타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결산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연계되도록 되어 있네요. 자, 원재료 관련되는 부분 153번이죠. 원재료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결산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고정적요가 있습니다. 고정적요 옆에 있는 코드 번호로 반드시 전표 입력을 하셔야 그 내용이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접대비도 마찬가지죠.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도 현금적요, 대체적요, 고정적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고정적요 항목들을 우리 교재 99페이지에 세무신고와 연계되는 부분들을 요약 표시해 놨습니다. 이런 적요들은 우리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전표 입력할 때 적요를 반드시 고정적요로 사용해야 추후에 세무조정과 연계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중에 적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